전두방송. 이렇게 바쁘신 중에 만나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우리 전우를 이렇게 만나게 반갑고요. 그래도 이 좋은 일을 하시니까 특히 5월달 지금 5월이 초인데 5월 18일이 곧 이제 5.18이 뜻깊은 날이 곧 다가오고 있고 중요하고 바쁘실 텐데 오늘 5.18에 대한 거를 좀 마무리를 해주시죠. 예. 네. 한 10년간 5.5과 5.18 화해 운동을 쭉 해온 사람인데 예. 이번 5월달에는 특별히 감회가 깊은 것은 네. 이제 마지막이 왔다. 네. 그러니까 내년 5월달에는 내가 다시 이런 얘기를 하지 못할 것 같기 때문에 아하. 이번이 마지막인 기회에 네. 여러 방송국에서 제안이 있었지만 특히 박영이 이걸 한다니까 아하. 내가 여기 와서 내 심정을 토로하고 네. 예. 많은 분들에게 공감을 얻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네. 그래서 오늘은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방송을 시작하고 예. 이걸 하실 때 한 7, 8회, 10회 쭉 논아서 네. 예. 계속해서 네.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네. 실체가 뭐냐 하는데 대해 이해를 하고 네. 또 제가 바라는 결론이 뭐냐 왜 그렇게 결론이 돼야 되느냐까지 그렇게 돼까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예. 예. 한번 이번 기회에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네. 보람 있는 일을 하도록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김현께서 지금 추진하시는 일은 첫째가 전두환하고 5.18하고 화해. 예, 근데 10년째 했는데 잘 안 되잖아요. 예, 예. 안 되고 있고 네. 지금도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 5월이 되니까 예. 제가 마음속에 굉장히 부담이 되고 별로 즐겁지가 않은 시간이 지금 지나가고 있고 네. 특히 또 5.18이 지금 다가오는데 네. 또 5.18에 광주에 있는 분인지 희생된 가족들인지 거기도 또 마음이 복잡할 것이고 네. 또 화해를 추진해오던 저도 네. 조금 마음에 부담이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 일에 참여했던 정호영 장군하고도 2, 3일 전에 만나서 이번이 마지막인 것 같다. 아. 내년에는 다시 5.18이니 5.0이니 화해 이런 얘기 못할 것 같으니 네. 한번 뜻을 모아보자는 대화도 나눴습니다. 아하. 우선에 네.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네. 좀 사과를 할까 양해를 구하고 싶은 분들이 있는데 네. 우리 같이 제가 보안사에 한 10여 년 같이 근무했으니까 네. 보안사에 같이 근무했던 분들이 네. 그 김춘립이 한 30년 동안 외국에 나가서 아무것도 몰랐는데 네. 왜 갑자기 와서 한 10년 전부터 들어와가지고 뭐 5.0, 5.18 화해니 운운하는데 네. 그거 지가 할 일이 아니지 않느냐. 이거는 전직 대통령이 관여돼 있고 대통령이 관여돼야 화해가 되고 뭐 안 되고 하는 그런 마당에 네. 김충립이 지가 왜 와서 건방지게 그런 소리를 하느냐 하고 우리 특히 보안사 출신 선배들이 네. 저를 좀 못마땅하게 보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그 얘기부터 시작을 하고 네. 예. 이제 다음 얘기를 이어나가겠는데 네. 그러시죠. 좀 양해를 해주세요. 아, 예, 괜찮습니다. 에, 좋습니다. 제가 80년 10월 달에 네. 보안사에서 강제 예편을 당합니다. 이게 이유가 뭐예요? 10월 25일 날 네. 중령 진급 발표가 났어요. 네. 그래서 특전사에서 사령관하고 뭐 존혜백 씨하고 김윤환 의원하고 우리 같이 저녁을 먹으면서 네. 진급을 추가를 했어요. 네. 26일 날 아침에 네. 정호영 사령관이 네. 노태우 보안사령관하고 골프를 했습니다. 네. 그 골프 치는 중에 노태우 사령관이 네. 정호영 사령관 보고 네. 월요일 날 9시까지 김충립이를 내 방으로 보내라. 노태우가 보안사령관 한다. 보안사령관이 자기 부하니까 네. 나는 정호영 장군은 지원부대고 네. 보안반장. 그리고 사령관이 정호영 장군 보고 그 당시에 내가 반장 겸 뭐 이렇게 정보 보좌관 같이 이렇게 있었으니까 그렇죠. 노태우 사령관이 정호영 장군 보고 야 김충립이 그 9시까지 내 방으로 들어보내라 그러니까 정 장군이 뭐 좋은 일이 있느냐 중령 진급됐으니까 뭐 자리를 바꾸는 거냐 뭐냐 이랬더니 노 장군 얘기가 네. 아니야 굉장히 어렵게 됐어
김충립이는 앞으로 군 생활을 못해. 그러니까 정 장군이 그거 왜 그러냐? 그러니까 김충립이는 신원이 이상 있어. 고로 더 이상 군대에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월요일 날 오면 전역을 시키고 앞으로 군부대 출입을 못하게 할 거야. 이런 대화를 하는 거예요. 신원 이상이 있습니까? 아니 그 얘기 내가 할게요. 네.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 정호영 장군이 이제 그 다음날 27일 아침 8시에 출근을 하니까 급히 부르더니 야 당신 말이야 지금 반사령한테 가봐. 뭐 큰 문제가 생긴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뭐 좋은 일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니야 가봐. 그러면서 딱 질문하기를 당신 왜 허삼수하고 그렇게 관계가 안 좋아? 그래서 내가 허삼수하고 관계가 안 좋은 거는 역사가 오래입니다. 그리고 506에 내가 처음에 전입해가지고 부대에 갔을 때 이거 뭐 ROTC도 육사도 아니고 ROTC 장교가 더군다나 소위에서 막중이 된 사람이 506에 오니까 이건 하나에도 아니고 뭐 이런 자식이 왔느냐 하고 또 전두환 중령이 추천해서 왔다 그러니까 다들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돈이나 쓰고 온 놈인가. 도대체 이게 왜 506에 왔는가. 김학호 부대장도 나보고 너 하나의 출신이 추천하려니까 506에 학군 출신인데 그 하나에 이제 제일 보스한테 추천을 받아서 506에 왔다 하는 게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렇게 보다가 나도 그때 갔는데 나한테는 그런 얘기 안 하던데. 거기는 추천한 사람들이 딴 사람이겠지 나처럼 전두환이가 아니지. 이제 통신보안부대에서 전국에 다 파견했지 한 사람씩. 뭐 그렇게 돼서 뭐 당당히 왔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육군 소위 때 전중령을 만나가지고 그러네. 육군 중위 되면서 부안사로 딱 와서 506 부안부대에 오니까 이건 문제 있다고 보는 거야. 그렇지. 전입하자마자 506이 소위가. 그렇지. 소위밖에 안 하고 중위 어떻게 된게 소위가 중위가. 그거는 전두환 중령이 저도 내가 이해가 들어올 안 때는 가요. 대령이 됐는데 내가 원래 경북 사대를 나왔어. 네. 국비 장학생이니까 7년간은 교직을 해야 돼. 그래서 내가 이번에 제대하고 나가서 이제 교직을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전사령관이 나보고 이 사람아 보안사에 군에도 정치를 담당하는 장교들이 있는데 아주 중요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장기 복무해서 거기를 가. 교직하는 것보다는 국가를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게 더 좋잖아. 그래서 내가 그럼 그래 하겠습니다. 이래서 온 거지. 그래 어쨌든 들어올 때부터 허삼수한테 허합평한테 찍힌 거야. 이거 이상한 놈이 왔다 이거지. 내가 506 갈 때도 화평 화삼수 있어. 허합평 내가 첫 보직이 허합평 수사계장 밑에 수사장교를 간 게 첫 보직이야. 나보고도 어제 한참 잘 하다가 내가 육사 아니야? 그러더라고. 저 육사 아닙니다. 그래? 깜짝 놀래더라고. 육사인 줄 아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때 있었고 내가 그 후에 506에 계속 있으면서 57 예비사단 대장을 할 때 태명에 그때 대공 과장이 허삼수였어 또. 내가 처음에 갔을 때는 중이 막대해가지고 허합평이 계장 밑에 있었고 소령돼가지고 57사단 대장을 할 때는 허삼수가 대공 과장을 했어. 그런데 하여튼 그때부터 사이가 나쁜 거야. 그러다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 80년도에 내가 이제 503으로 명령이 나서 나는 우리 고향이 어디고 36사단 그 예비사단 대장 가는가 싶었더니 전 사령관이 불러서 너 특전사 가라 이랬는데 그 얘기를 들은 허삼수가 나보고 육군 소령 자식이 말이야 사령관한테 인사청탁하고 행편없는 놈이라고 막 공박을 주고 그래.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했잖아. 그래서 내가 그래서 사이가 나빠. 근데 어때부터 사이가 나쁘냐? 오해가 있구나 오해가. 그랬는데 12.12 날 이제 문제는 김우랑이가 죽고 이제 정병주 사령관 여병관 그때에 허삼수가 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그날 정해 있던 사항을 정호영 장군한테 보고할 때 정당방위로 우리가 했다는 걸 보고하라. 그 사실은 정당방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를 못하고 있는 대로 한 거야. 그래서 이제 문제가 났고 그 허삼수 지시를 안 받은 거지. 허삼수가 시킨대로 안 하고. 시킨대로 안 하고 사실대로 정호영한테 얘기하니까 정호영가 뭐라고 했냐면 김우랑이를 저 부대장을 하고 국립묘지로 보내가 무산장교다 이런 장교들 표창에 대단하다.
최재성 장군 보고 그 임무 수행이 잘못됐어. 이런 거를 정호영 장군 지지를 했단 말이야. 그때 허삼도한테 찍힌 거야. 내 시킨들 안 한다. 시킨대로 안 하고. 보안부대원이 보안부대원 시킨대로 안 하고.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 왜 잘 못했구만. 잘 못하게 나 있는 대로 하는 거지. 나는 국가와 민족을 위한 거지. 꼭 뭐 너가 짜고 너가 부하대로 하나에 같이 그래 하는 동안 안 했어. 시키는 대로 해야지. 그래서 네. 허삼수하고 사겨 나빠. 네. 그다 자주 나쁜 거는 5.18이 나니까 네. 나는 지금도 그래. 또 언론 통폐합 관계 때문에 그랬다며. 아니 그동안에 언론 통폐합 할 때 허삼수가 나보고 너 인마 언론법에 왜 그들어? 정호영이도 그따고 하면 안 돼. 하고 언론 통폐합을 허문도 할 때 간이한 것이 잘못하고 또 찍혔어. 그때 찍힌 거지. 두 번째 찍혔지?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어떻게 찍혔냐면 5.18 때야. 정호영 사령관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군인이 국민을 위하여 총을 쏘는 일이 있으면 안 된다. 적군을 향해서 싸워야 하고 희생을 내야지. 국군이 국민을 향해서 총을 쏴서 희생을 내는 건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또 나도 그래 생각을 하니까 이제 그런 보고를 한 2째 올렸어. 그러니까 5.18하고 안 맞는 보고를 올린 거야. 거기다가 5월 23일 날 허선수가 정호영한테 전화해가지고 27일 도청 탈환 작전을 3, 4일 땡기자 할 때 정호영 장군이 너 그건 원래대로 광주에서 하게 내둬라. 왜 서울에서 그런 소리를 하느냐 하고 대화를 나눴어. 근데 왜 보안사에서 그걸 관여를 해 그거를? 현지 작전. 내가 볼 때는 그래. 정호영 그때 전두환 사령관이 그 허삼도 뭐 그랬겠지. 그게 합sam도가 그게 총무장인가 뭐 그래. 그러니까 야 그 말이야 5.18 그 빨리 수습했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는 했겠지. 아니 그런 게 있으면은 그 누구야? 그러면 광주하고는 해야 되는데. 작전 참모 간사한테 장세도야 물론 이야기를 다 했지. 다 하고 나니까 저것들이 야 정장군한테 물어봐라 또 이런 얘기가 나온 거야. 사령관 특전사령관한테도. 특전사는 아무 힘도 없고 권양도 없고 작전도 없지만 의견을 물어봐야지. 그 당장 그런 얘기 나면 전두환 씨한테 여보 뭐 이렇게 했어? 이러고 나갈 사람이 정호영이니까 미리 협의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장군이 그걸 안 된다 그렇게 하고 이제 말하는데 그 얘기를 내가 서면으로 보고를 한 거야. 허삼수하고 정호영하고 된 얘기를 내가 정호영이 동향으로 정보 보고를 냈어. 정보 보고를 냈구나. 그것이 딱 찍힌 거야. 그러니까 허삼수가 볼 때는 이놈이 보안사의 요원인데 조금 삐딱하거든. 삐딱하지. 한두 번이 아니고 벌써 세 번. 아마 서너 번 삐딱하고 들어올 때부터 삐딱하고 두 번 삐딱하고 이번에 5.18까지 그러니까 이놈은 협조자가 아니다.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75년도에 이놈은 방골이다 이랬구만. 뭐 그래 봤겠지. 75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보안사에서 혹딱지 공작을 했어. 김병두 장군이 감찰실장 할 때 혹딱지는 뭐냐면 북으로 간 사람은 딱지야. 북에서 남아 한 사람 가진 거는 혹이야. 군 내에 혹딱지가 된 사람은 제거하는 작전이 있었어. 그때 전군에서 한 10여 명 아웃시켰어. 전역을 시켰어. 거기에 허화평이가 딱 걸려. 허화평이가 혹딱지에 걸려. 허화평이는 형이 월북, 동생이 내하고 똑같아. 여기 마포에 있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독일 월북, 자진 월북이야. 가서 간첩 교육 1년 6개월 받고 그 다음에 포항으로 침투해가지고 활동을 하다 걸려서 내가 그 허화평이 밑에 수사계장 밑에 일할 때 그 동생이 검거돼가지고 무기징역을 받았어. 그건 완전히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75년에 박영익 소령이라고 감찰실에 수사장도 있어 23기생. 이 친구가 말이야 누구한테 정보를 받았는지 모르지만은 김충립이 신하는 이상희생이 500기다 혹딱지에 걸린 거야. 내가. 네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거는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6.25 때 동네에 있으면서 민군한테 붙들려가지고 막 중리 산이 이제 고문을 당하다가 이제 그 총알이 아깝다고 막 불로 찢어 죽이고 이럴 때인데 이게 막 불로 찢어 상처 나고 그랬는데 그때쯤 어떤 놈이 북한군 보고 그랬나 봐. 이 사람은 동네 이장인데 이 똑똑하고 이 훌륭한 사람이 이 사람을 포섭을 해야지 죽이면 안 된다 그랬나 봐. 그러니까 북한이 불러가지고 야 너 목숨을 살려줄 텐데 위원장 해라 그러니까 아버지 그래 해야겠다 그랬나 봐. 그런데 그 북해군이 철수하고 나서 우리 집에 HID
그 이름도 전에들은 알았었는데 HID가 육군 중령이 부대는 HID가 우리 집에 온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생각할 때 동네 사람 두세 명 모아가지고 이제 자식이 아들이 뭐 서너 대 있는데 이거 부역을 했으니까 앞으로 문제가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동네 사람들 데리고 HID를 따라서 오대산에 가서 3년간 근무하다가 부상을 받아서 돌아왔어. 그랬으니까 나는 위원장의 자식이지만은 그 위원장한 것을 사과하고 그 죄를 벗으려고 종군을 한 사람의 자녀니까 군에 ROTC 가야 돼. 근데 처음에 ROTC 시도하니까 월북 인민위원장 자녀라고 안 된다야. 그래서 내가 그 백구 단장이 대령이었는데 가서 얘기해. 우리 아버지는 인민위원장 했지만은 기록에는 없으나 동네 사람하고 같이 종군을 했기 때문에 저는 ROTC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대령이 503 보안부대 이혜윤 중위를 찾아가라고 쪽지를 주더라고. 그 이혜윤 중위가 내 얘기 듣더니 가 있어. 그래가지고 거기 봉화에다 재수사를 해서 보내게 했는데 봉화 보안대가 내중에 하면 재수성 중사였어. 그래가지고 신원조사 내가 ROTC 인관이 됐잖아. 그런데 75년도에 누군가가 박영희한테 씹은 거야. 김충립이 그 신원 이상자에게 잘라. 그러니까 김병두가 감사실장이야. 그러니까 지금 김충립을 자릅니다. 그러니까 김병두 장관이 그러면 김성구 준이라고 있었어. 돌아가서 김성구 준이를 봉화에 그 김충립이 집에 보내가지고 일주일 동안 싹 조사를 해가지고 와라. 그래가지고 하자가 있으면 옷을 벗기고 안 뺏기든지 그래야지 보안부대 중요 자원을 말 한마디에 뺏길 수 있느냐. 그래 김성구 준이가 봉화에 가서 일주일 동안 싹 조사를 다 한 거야. 그때 진중재 장군이 사령관이었어. 그래 나는 혹딱지 공작 조사복을 하고 있고 내 뒤는 박영희가 김성구 준이를 그래서 조사를 하는 거야. 조사를 해보니까 김병두 장군이 사령관한테 김충립이 조사해보니까 이런 일 없습니다. 이건 군의 종군자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전두환 사령관이 그거는 근무시켰지 왜 이렇게 시비를 걸어. 그러니까 뭐 그런 기록이 있긴 시비가 됐겠죠. 그거를 다 끝난 다음에 김병두 실장이 나한테 얘기를 했어. 너를 이렇게 해서 베끼려다가 그건 살려줬다. 그러니까 내가 그때 생각하면 아니 허변 같은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살려주고 지금 우리 같은 거는 쫓아내버리면 그러면 됩니까? 이제 이런 일이 있었다 이거야. 그런데 중령 진급 딱 발표를 보고 허삼주가 청와대 사정수석이야. 그리고 딱 25일날 노태우한테 아마 전화를 했겠지. 김충립이 옷 뺏기시오. 이런 놈이 중령이 돼야 되겠어. 이거 신원 이상이 있는 놈이요. 그러니까 노태우 사령관이 알았어. 그러고는 정호영 장관한테 보내라. 그래 9시에 딱 가니까 사령관이 뭐 격리하고 가서 인사하니까 그동안 수고했어. 근데 당신 말이야 군대 생활 더 할 수 없어. 내일부터 부대 출입을 금지해. 그리고 오늘은 비서실장 안병호한테 지시를 해놨으니 가 수석 서류를 밟아. 그래 뭐 군소리 할 것도 없이 그럼 나가봐. 이러니까 한 30초 만에 이 노태우 사령관의 지시를 받고 나왔어. 그랬더니 비서실장 안병호가 전역 지원서를 떡 꺼내놓더니 이거 써. 그래 내 말이 아니 이건 중령으로 진급했는데 뭐 군에 근무할 수 있겠지 어떻게 당장 이걸 쓰라고 나가라고 그럽니까? 나를 딴 부대로 보내주시오. 우리 보안사에서 신원이 이상 있으면 다 딴 부대 보냈어. 그렇죠. 그래서 나를 딴 부대 보내주세요. 중령 진급됐으니까 중령 진급하고 딴 부대에 가서 다른 일을 하다가 가야지요. 보안사가 적급 자리면. 그랬더니 야 임마 보안부대 더 근무할 수도 얼마 안 되면 내일부터 부대 출입을 금지하는데 어디 딴 부대 간다는 소리 하고 있어? 이 자식. 정신 나간 놈이야. 그래서 내가 아니 나 전역서 이거 못 쓰겠습니다. 일단 또 이거 뭐 법이 있는 건데 어떻게 사령관이라고 나보고 이건 중령된 놈을 이거 한다고 이거 뭐 회사 직원도 아니고 내가 청소부도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랬더니 이놈 봐라. 너 인마 그러면 이거 안 써도 좋아. 서빙고 가서 조사받아. 그 당시에 가서 서빙고 조사받아라 그러면 그렇지. 그건 뭐 제일 나쁜 놈을 조사받다 죽어. 그렇지. 두 번째 육군 중령 하나 서빙고 조사받다가
그 앞에 아파트 2층에 갔다 여관에가 갔다가 자살해서 죽은 거 있어. 그 다음에 그때도 서빙고 또 하나 수사받다 죽은 것도 있고. 신재기 씨가 그 서빙고 불려가지고 하루 동안에 3번 병원에 실려가고 완전히 정신이 돌아버렸어. 보안사에 가면 첫날, 이틀, 3일 가는 폐고 고문한 날이야. 완전히 죽여버려. 그러면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거 이 서빙고 가면 이건 내가 죽었구나. 나를 간첩으로 만들거나, 뭐 아니라고 계속 불다 보면 물고문에 죽거나, 인생 끝나는구나 싶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내 인생 막바지였구나. 그래서 내가 눈물을 찔찔 흘리면서 전역서를 썼어. 그랬더니 조용암이가, 내가 이제 조용암도 같이 고소해놨는데, 조용암이가 인사처장이야. 허삼수 다음에. 이게 비서실에 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눈물을 찔찔 흘리면서 그걸 쓰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저끼리는 내가 전역서 쓴 거, 그거 가지러 인사처장이 온 거야. 그래서 촬영관, 정호영 촬영관에서, 이거 저 오늘로 끝났습니다. 내일부터 출입을, 부대 근무를 안 합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정 장군이, 이야, 하고 그 낙심을 하더라고. 그러더니, 야, 뭐 다른 일 좋은 일 아니겠나? 한번 가봐라. 그걸 끝! 그랬는데, 그게, 80년 10월 27일 날 아침 일어난 일이야. 81년 1월 15일이 됐어. 새벽에 검은 집소에 세연님이 날 5시에 와서 연행을 해가. 그래서 내가 이놈들이 서빙고를 가져가면 날 아주 죽이려고 작정을 했구나 그랬는데 3개월 만에 한 보름 만에 전역하고 보름 만에 민간인 신분 되자 이 집사로 실어 온 거야. 그래서 나는 무슨 간첩 혐의가 있으니까 서빙고도 잡아가는 줄 알고 이제 치고 가보더니 서빙고가 아니고 그 조선 국제 호텔 바로 앞에 고 그 다음에 지금 그 조선일보 바로 앞에 청와대 특수수사대가 있어. 그게 두목이 제일 우선이 허삼수가 운영하는 거예요. 사정 보좌관이 운영하고 거기 검사가 하나 나와 있고 경감이 한 15명 있더라고. 근데 그 중에 내 친구 정충수 검사 형 정자국 경감이 거기 있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내가 뭐 있어도 뭐 죽지는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가보니까 강창성이가 잡혀가지고 구속된 그 다음 날이야. 그 조사관들이 이건 강창성이 조사받던 방이래. 그래서 나 그거 잡혀가지고 열흘 동안 조사를 받았는데 조사를 한 4-5번 꾸몄지. 근데 검사가 나중에는 너는 인마 조사를 여러 번 해봐도 구속시킬 만한 일이 없네. 그러니까 너는 인마 나가라. 하래. 그것이 그해 구정, 그러니까 81년 구정날이야. 아침에 내가 6시에 나왔어. 풀려났어. 그 나오면서 강원에 가서 차를 타고 밥벌이 집에 가면서 그래 내가 근데 그동안에 뭘 자면 여자 관계, 돈 관계, 뭐 특히 정당 자금. 내가 이제 정호영 씨가 내가 나간 다음에 권정다리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야 김충립이 이래서 쫓겨났는데 연자재 그거 뭐 있더라도 정당에는 괜찮잖아. 그러니까 김충립 좀 써라 하고 나중에 들었는데 한 5번 전화를 했대. 그게 걸린 거야. 그게 이제 허삼수가 볼 때 영원히 지켜야 되는데 자꾸 정호영 씨가 권정다리한테 자꾸 내 구명운동을 하니까 이 새끼 한번 잡아다 조진다 그래서 그날 날 조진 거야. 그래 까불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이거지. 그런데 내가 나올 때 어떤 생각이냐면 그 수사관들 보고 나 미국 가게 좀 나 지금 저 한양대학 행정대학원 지금 졸업반인데 미국에 지금 조지 메이슨 대학하고 우리 학생 교환 프로그램이 있어. 내가 신청하면 가게 돼 있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여권하고 비자가 나와야 되잖아. 근데 그 당시에 신원조사 걸린 놈, 나 같은 놈은 왜 그 비자가 나올 줄 알고 여권이 안 나오잖아. 그래서 그 경감 보고 나 하나 부탁이 있는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대한민국에 살기는 어려운 것 같고 나 외국으로 유학을 떠나겠으니 여권하고 비자만 좀 도와주시오 그랬더니 그래서 뭐 좀 도와줄 수 있지. 외무부에 뭐 누구 찾아가라고 뭐 적어줬던 것 같아. 그래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외무부 여권과에 가서 여권을 만들고 비자를 받는 거야. 그거 도와줬어 누가 도와준 건지 도와줘서 미국한테 2주밖에 안 걸렸어. 여권 받고 도적 받고 미국에서 교환 학생 보내니까
오케이 하니까 그 조지 메이슨 박사과정으로 내가 미국을 가게 된 거야. 혼자서. 그러니까 졸지에 가족도 다 있고. 가족은 여기 한국에 다 있고 졸지에 내가 잡아 연락하니까 도망을 간 거지. 야, 그 도망가는데 비행기 타고 갔는데 눈물이 얼마나 쏟아지는지. 하여튼 황당하다. 황당한 거. 이거 그제 보안부대에 중령됐다고 그걸 하던 놈이 그러니까. 그한 달 만에 하루 아침에 그냥 뭐 미국으로 지금 도망가는 거 꼴이 됐잖아. 천당에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 야,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됐어. 근데 그래서 내가 이제 옷을 벗었어. 근데 이거는 정말로 억울한 거야. 근데 내가 미국에서 30년 살다 와놓으니까 와가지고 나 억울합니다 그랬더니 공소시효가 끝나가지고 소송이 안 돼. 고소를 해봤더니 너는 공소 끝났어. 안 돼. 그런데 5.18 특별법이 생기니까 공소시효가 살았어. 5.18 피해자로. 피해자. 나 5.18 때 내가 피해본 사람이니까. 그랬더니 청와대에다 내 진정을 했어. 그 청와대 진정이 이거는 부재해 줘. 뭐 하여튼 조사를 하라 그래서 지금 그렇게 돼 있어. 그게 나는 이제 희망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연좌제로 너무나 많은 사람이 고생을 했고 특히 그때는 8월 달에 연좌제가 없어졌어. 국보위에서 만든 법으로. 그러니까 연좌제로 나를 처벌할 수도 없고 또 장교를 보안사령관이 부서 나가 내일부터 오지 마. 이건 불법이야. 그렇지. 이 권력 남용이고 내 권리 행사 방해야. 그럼. 그때는 막 할 때야. 서빙고 보낸다 하면 절절 기고 서빙고 보낸다니까 뭐 그러면. 근데 내가 고소해놔놓고 경찰에 가서 조사를 하는데 서빙고 가라 해서 오피스다 댕기네. 그건 고민도 아니고 서빙고는 뭔데 당신은 고민했다고 그러고 뭐 불가항력적이라고 말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여보세요 당신들이 서비가 뭔지 모르니까 그러는데 그거는 당신들이 몰라서 나중에 자자 알아. 그거는 사인 안 할 수가 없어. 그랬더니 그러나 정말 공소시효가 지나버렸기 때문에 당신은 케이스가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끝나고 나서 국방부에다가 전역 취소 소송을 냈어. 민사소송. 그랬더니 안병호가 다 써져가지고 되는 줄 알았는데 안병호가 마지막 날 그쪽 보안사 변호사 보내가지고 녹취록을 보냈는데 김충립이는 본 적도 없다. 안 적도 없다. 전역 지원서 받은 적도 없다. 이건 완전 엉터리다. 이러고 서류를 법정에 낸 거야. 그 판사가 여보 그 내 말이 안병호가 다 쓴 진술서가 있으니까 그걸 믿어줘야지 이쪽에 녹취록을 얘기를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그럼 그 사람이 올 수 있냐? 안 옵니다. 그거 올 리가 없으니까 안 오면 네가 지는 거다. 민사소송은 네가 데려와야 된대. 그러니까 쳐버렸어. 내가. 그러니까 고소해가지고 공소시효권 없다고 쳐버렸고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전역 취소 소송을 냈더니 그건 시효는 없는데 안병호가 증언을 안 써주니까 쳐버렸어. 그때 정원영 씨 증언 서고 뭐 그 주위에 있던 사람 증언을 한 7, 8명이 썼어. 근데 노골적으로 집행을 한 안병호가 안 써줘. 그러니까 뭐 이길 길이 없는 거야. 근데 이제 앞은 좀 다르겠지. 어쨌든 내가 그래서 미국을 가서 30년을 살았어. 미국 가서 뭐 했냐? 아주사 퍼시픽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어. 나이 51살에, 53살에 토플 시험 600점 가까이 해가지고 내가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야. 논문 제목은, 내가 한국 가서 신고도 안 했어. 논문 제목은 한국에서 기독교가 정치적으로 한 역할에 대한 연구. 그래서 내가 기독교인이니까 내가 한국에 기독교가 온 지 100년이 됐는데 100년 동안 한국 기독교가 한국의 정치 발전에 어떤 연구를 했냐는 논문을 영문으로 250페이지 논문을 썼어. 그러니까 미국 교수들이 리처드 포스터가 내 지도 교수. 그 강제 퇴직 당해가지고 강제 퇴직 당해가지고 미국 가고 이렇게 아주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한국 와가지고서 뭐 재판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잘 안 되고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지금 진행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그거는 처음에는 와서 내가 안병을 형사소송을 했어. 네. 너무 직권남용의 권리행사 방해죄로. 그랬더니 경찰이 이거 40년 전 일인데 왜 그 전에 이미 이거 다 봐줄 때 그때 시기를 놓치고 이제 왔느냐. 공소시효가 없어 안 돼. 그래서 다 끝나버렸어. 끝났어. 끝나고. 그 다음에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민사소송을 했잖아. 그러니까 또 지고. 강제 전역 취소 소송을 해서 또 졌어. 예. 그랬는데 5.18 특별법이 생겨서 예. 금년 2월 달에 예.
청와대에다가 내가 진정을 했어. 내가 이렇게 오래되니까 그 형사소송도 안 되고 민사도 졌다. 그런데 지금 5.18 특별법 가지고 지금 그 당시에 있었던 부당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데 나 이거 조사해 주세요. 5.18에 의해서 피해가 봤잖아. 그렇지. 나는 5.18에 오해받아가지고 오해받고 협조 안 하고 비판적으로 내 소신껏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지. 뭐가 잘린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거 너무 억울하다. 맞네. 5.18에서 피해자 조사해주시오. 맞네. 그랬더니 청와대에서 5.18 위원회에다가 때리지 말고. 5.18 위원회에다 이거 사건 해주라 그래서 5.18에 지금 게재돼 있어. 근데 5.18이 워낙 바쁘니까 이제 그런 거는 하겠지. 그래서 나는 5.18에서 진상조사를 하면 내 바람은 뭐 누구 처벌하고 저런 게 아니라 나도 억울하고 복권. 그러니까 뭐 복권일지 뭘지만 하여튼 법적으로 그걸 뭐라고 그래? 복권이라고 그래야 되나? 뭐 저기 이거는 피해 회복이라 해야 되나? 명예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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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첩으로 몰려서 쫓겨난 셈이니까 명예회복 해야 되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40년 동안 지난 동안 어려움이 많았으니까 그로 인해 피해본 데 대해서 무슨 뭐 조금 다 보상을 한대 국가가 피해 회복을 좀 해달라 뭐 그런 건데 하여튼 나는 뭐 피해 잘못 뭐 간에 명예회복 해주면 감사하겠다 그런 생각이야. 그래서 그걸로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런 간에 조사가 되면 밝혀질 거다.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여튼 그거는 한 40년 동안 참 이렇게 산다는 거 어려운 일이죠. 정말 큰 고생하고. 근데 특히 가장 괴로운 건 가족들에게. 맞아요. 40년 동안 가족과 떨어져 산 거. 아니 30년 미국에 살고 내가 요새 10년만 가족과 떨어져 있는데 문제는 우리 자식들이 큰애는 지금 미국에 사고 미국에 있는 거예요? 혼자 둘째 딸하고 아들하고 다 미국 가리가 미국에 있어. 그런데 우리 아들은 그 국민학 유치원 때 이렇게 미국으로 이제 이민 보따리 싸주고 갈 때 온 가족이 막 나와 울고 난리가 났잖아. 그러니까 이놈이 커가지고 한국 안 갔다 이거야. 뭐 간첩으로 밀리는데 내 한국에 왜 가냐.